Loading in. Loading in. Bluetooth on. Bluetooth.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다양한 결함이 이번에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내년 이후 언제라도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 엔테베 공항을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간다의 독립일간지 데일리 모니터는 우간다가 이 국제공항의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맺은 불공정 차관 협정의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간다는 지난 2015년 엔테베 국제공항 확장을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계약 기간은 7년의 유예기간 포함 20년으로 내년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협정 내용에 재협상이 필요한 일부 독소 조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간다 민간항공청은 계약에 명기된 독소 조항 변경이 안 될 경우 베이징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공항 및 우간다 기타 자산이 압류, 인수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UCAA의 한 관계자는 합의서의 13개의 조항이 공정치 못하며 우간다의 주권을 침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공정 조항에는 우간다 항공감독기관 이사회의 권한인 UCAA의 예산, 전체 계획, 전략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심사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은퇴한 UCAA 이사 데이비드 카쿠바는 이런 독소 조항으로 인해 UCAA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우간다의 UCAA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 재협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는 크리스푸스 기용가 주중 우간다 대사를 비롯 건설부, 외교부, 재정부, UCAA, 법무부 소속 대표단을 베이징에 보내 중국 수출입은행과 회담했습니다. 우간다는 처간 협정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고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우간다의 이번 상황은 그동안 중공이 시행해온 1대1로 부채 함정 외교, 경제 식민지화, 속국화로 이어지는 불공정하고 비밀스러운 협상의 덫에 걸린 여러 사례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 외에도 케냐,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이 중공에 대한 부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 라오스,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이 심각한 채무에 시달리거나 항구, 전력망이 침탈당했는가 하면 뜻하지 않게 영토 일부나 탄광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아가 인도양의 몰디브는 섬 2곳을 중공에 넘겨야 했고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는 섬 하나를 수탈하려는 중공의 시도에 주민들이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이 파트너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고는 중공이 융자한 돈으로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하게 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 차관을 받은 국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면 중공은 이를 약점 잡아 협력국의 전략적 자원을 약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자금은 흔히 이자가 없고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공적개발 원조 형태가 주류입니다. 하지만 중공은 1대1로 참여국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고
단기 계약으로 높은 이자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우간다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돼 앞으로 이런 국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국들은 함정 외교를 펼치는 중공의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나은 세상 재건이라는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태동시킨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불어닥치며 이번 달 열릴 예정이었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2개월 뒤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모든 정책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취소야말로 뼈아픈 결정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니버시아드를 주관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12월 11일에서 21일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1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SU는 대회 취소 배경에 대해 오미크론 출현으로 향후 스위스의 입국 절차 등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팬데믹의 매우 변화무쌍한 상황과 여행 제한으로 학생 선수들을 위한 가장 큰 종합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의 종합 스포츠 축제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2년마다 홀수 연도에 열리는데요. 이번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당초 1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로 연기됐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취소되자 2개월 뒤 열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여부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갖가지 눈물겨운 노력을 쏟았습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하겠다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죠. 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을 모두 봉쇄해버렸는데요. 또한 학교나 놀이동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즉시 봉쇄해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청정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과감하게 탈탄소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며 석탄 생산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는 호주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와 맞물려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노력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펑수아이 스캔들 진압건인데요. 당 고위층의 성폭력을 폭로한 펑수아이로 인해 자칫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올까봐 펑수아이 IOC 인터뷰까지 주선했죠. 또한 중국은 앞서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위기를 맞자 지지선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동맹국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처럼 중국은 다방면으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취소되며 베이징 올림픽의 앞날은 더욱 암담해졌는데요. 바이러스의 위협이 득실거리는 가운데 중국이 끝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사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타국가 수입에 의존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많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산에 전량 기댔던 인조 흑연 음극재의 국산화에 나서 K-배터리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포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시 동해면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은 포스코 케미칼이 소재 국산화를 위해 총 2,307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공장입니다. 2023년 종합 준공을 목표로 연산 16,000톤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단계 준공에 따라 포스코 케미칼은 연산 8,000톤 규모의 인조 흑연 음극재를 우선 생산합니다. 이는 60kW시 기준 전기차 약 21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인조흑연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단축시키는 강점이 있어 2020년 기준 글로벌 음극재 시장에서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 생산 기업이 없어 일본과 중국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해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이번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천연흑연, 인조흑연 음극재 모두를 국산화해 경쟁력 있는 기술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인조흑연의 원료인 침산코크스는 자회사 PMC텍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있어 원료부터 최종 소재 생산까지 전 밸류체인을 내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소재의 국산화로 2차 전지 소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해 K배터리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준공에 앞서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1월 중국 인조흑연 음극재 회사인 신우호사 지분 15%를 인수해 중국 내 제품 생산 능력과 공급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양사 간 기술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우호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조흑연 음극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케미칼은 음극재 원료 확보 노력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9월 고품질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인 구형흑연 확보를 위해 중국 청도 중석에 투자했으며 음극재 코팅용 소재인 피치는 OCI와의 합작사 피에노케미칼을 통해 생산합니다. 포스코도 탄자니아 흑연 광산 지분 15%를 인수했습니다. 안정적 원료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포스코케미칼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의 R&D를 통해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탄소 복합체 등 실리콘계 음극재와 리튬메탈 음극재 등 차세대 음극재 신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베껴놓고 되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 업체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더니 결국 한국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이일 LG전자는 최근 유럽 휴대전화 업체 위코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와 LTE 통신 표준 특허에 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LG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 표준 특허 3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죠. 표준 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당시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위코는 항소했고 이 역시 LG전자가 승소했는데요. 독일 내 판매 금지 소송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이에 LG전자는 위코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독일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전화에 대한 특허 로열티가 LG전자에 지급됩니다. LG전자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이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모바일 사업을 정리했지만 휴대폰 사업의 특허 자산 자체를 활용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LG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었죠. 이 판결로 특허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독일 내 이미 판매된 제품의 폐수, 폐기 및 판매 금지 판결 역시 끌어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를 상대로 LTE 표준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자 여러 국가들이 대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동안 대만은 현대식 디젤 잠수함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데요.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나라들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구매 협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9일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을 포함한 최소 7개국이 대만의 오랜 염원인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탐사 보도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이 지난 20년간 보유하길 원했던 현대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최소 7개국이 비밀리에 기술, 부품,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언급한 7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입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일본은 프로젝트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재래식 잠수함 함대 중 하나를 운용하는 일본은 프로젝트 지원에서 빠졌다며 대만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일본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지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돼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관계법과 6개 보장 등으로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은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잠수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들로 하여금 대만의 잠수함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해군 제독 출신인 이안 맥기가 대만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맥기는 지브롤터에 본사를 둔 한 회사를 통해 전직 영국 해군 선원을 포함해 기술자들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이 대만 국영조선소인 CSBC에 잠수함 기술자, 엔지니어, 전직 해군 관계자들을 지원해주고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조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최소 7개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대만의 군사적 지원을 하는 건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원국들에 대해 불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면 화상을 입는 건 바로 그 사람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은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17년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만 정부는 CSBC가 지난해부터 건조를 시작했고 2025년까지 최종 목표인 8척 중 1척을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력문제연구소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투자된 예산은 최대 160억 달러라고 추정했습니다. 펜타곤에 따르면 중국은 5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6척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선박입니다. 반면 대만 해군은 잠수함 4척만 배치하고 있죠. 대만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우월한 군사적 적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국방군의 비대칭전에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증시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 속간내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배구조,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연말 미 의회를 통과한 외국회사 문책법의 후속으로 사실상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난달 중국 금융당국이 뉴욕 증시에서 자국 기업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2일 블룸버그 통신, AFP 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외국계 기업이 해당 국가정부의 소유 또는 지배인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외국 기업 문책법 시행 세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칙은 그동안 미국 규제당국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사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업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정보 제출을 거부당하자 만들어진 건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산하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세부 규칙 마련을 주도했습니다. 위원회는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거래소에서 쫓아낼 것인지 등을 세부 규칙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 소유, 지배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기업의 연례보고서에 정부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 정부기관이 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이사진으로 등록된 중국 공산당의 각 구성원의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한 기업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모든 외국 법인에 적용되지만 그동안 감사를 거부해온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홍콩 소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조준 타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알리바바, 핀듀오듀오, 페트로차이나 등 200개 이상 기업들이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봤습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50여 개국 기업들이 PCAOB에 협력해 감사를 허용했지만 지금까지 중국과 홍콩만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은 의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SEC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자국 감사법인이 만든 회계 감사 조서를 외국 규제 당국이 조사하는 데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2019년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사 회계 자료를 외국 감독 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증권법을 개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외국 회사 문책법을 추진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중국 정서와 중국의 회계 자료 제출 거부 조치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지난 2019년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국 루이싱 커피 사태가 법 개정 속도를 내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을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유출되어 그동안 인권 탄압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중국의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독일 인류학자 안드리안 젠치 교수가 입수하여 공개한 문서 11건에는 중국 지도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 인구 통제, 탄압, 은폐 등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연설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문서는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장 남부 인구 공포의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는데 위구르인이 과잉 집중되었으므로 2022년까지 한족 30만 명을 신장 남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공이 문화말살 정책을 펼쳐 깨끗한 물에 한족 몇 스푼 타겠다는 거죠. 또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의 연설 중 1대1로 구상은 안정적인 국내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신장의 폭력적인 테러 활동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사전에 무력을 동반한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그들의 종교적 극단주의는 강력한 환각제라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군사적 조치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위구르 무슬림들은 지금도 자신들을 동투르키스탄이라 부르며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명 ETIM 급진적 무장 조직은 수백 차례에 걸쳐 중국에 대항해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슬림 대 공산당,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서로 봐주지 말기. 또 이 문서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당서리인 천치안고의 성명도 담겨 있었는데요. 천치안고 당서리는 관리들에게 직접 재교육 시설에 수용해야 할 사람들을 모두 포획하라고 지시하며 이 지역의 직업 재교육 시설은 장기간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놈의 시키들. 문서를 공개한 젠치 교수는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 지도자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 안정 유지 등의 목표를 중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통치 이념을 소화하고자 문화적 집단 학살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영국 언론 BBC가 영국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신장 위구르 탄압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류샤오밍 중국 대사는 서양 국가정보기관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이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장에는 강제 수용소가 없고 모두 가짜 정보다라고 일축했지만 이번 유출된 자료를 통해 이미 2014년부터 재교육시설에서의 강제 수용, 강제적인 노동력 이동 등과 같은 중국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서방 진영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더욱 힘을 실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측은 당연히 젠치 교수가 가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미 지난 3월 중국 법원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젠치가 악명 높은 반중국 인사이자 극우 근본주의 기독교도라고 비난했고 중국을 음해하는 정치도구 반중 세력의 거짓쇼라고 폄하했습니다. 저희 병신 새끼야. 이러한 중국의 탐욕은 마치 비단뱀이 악어를 통째로 삼키고 배가 터져 죽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의 결정적인 징조가 드러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의 올림픽 보이콧 행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 영국도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 등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에 발을 맞춰왔던 주요 동맹국이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호주까지 올림픽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이 중들짝 놀랐습니다. 이에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파이브 아이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한다며 어리석은 쇼가 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를 비난했는데요. 파이브 아이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국가의 군사공유 동맹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고 올림픽 헌장 정신에 어긋나는 어떤 언행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들이 나이 속에서 올림픽 출전시키고 지도부 부패 폭로한 테니스 선수를 인체의 신비전에 보내는 건 괜찮고 앞뒤다른 중국 때문에 오일남 선생님만 바빠지시네. 폴더블 스마트폰의 역사를 작성 중인 삼성전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폴더블 폰에 롤러블 폰의 개념을 더한 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개념의 스마트폰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TCL이 지난해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폴더블 폰조차 출시하지 못하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떡하니 폴더블 폰과 롤러블 폰을 결합한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니 TCL은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은 25일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및 롤러블 폰 관련 특허가 공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5월 중순 세계 지적재산권청에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6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해당 특허가 이날 공개된 것이죠. 삼성전자의 특허는 폴더블 폰과 슬라이드 화면이 결합한 E형 컴퓨터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은 겉으로 보기에는 갤럭시 Z 폴드 3와 매우 흡사합니다. 화면을 전부 펼쳤을 때 크기는 7.6인치이며 커버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폴드 3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특정 버튼을 터치했을 때 화면이 25%나 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 화면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열리며 시간, 배터리 잔량, 앱 관련 정보들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이 화면은 스마트폰이 접힌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향상되는 건 넓어진 화면뿐만이 아닌데요. 갤럭시 Z 폴드 앤 슬라이드에는 기존 갤럭시 G 시리즈에 탑재된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5개의 펜타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이죠. 사실 지난해 중국 TCL이 폴드앤롤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더블폰 상용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출시 계획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폴드앤롤이 출시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업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앤 슬라이드를 언제 출시할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갤럭시 Z 폴드 4 신제품을 공개한 뒤 롤러블 스마트폰의 시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G자 형태의 2번 접는 폴더블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병풍폰이라고도 불리는 이 폴더블폰은 인폴딩과 아웃폴딩 기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업계에선 이미 삼성전자가 기술로는 2번 접는 폴더블 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접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폴딩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 번 접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호주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일본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은 도쿄올림픽 때 지지를 했는데 실의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들은 참가하되 정치인 등 외교서절단은 중국에 보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중1은 상대국의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전폭 지지했다. 일본은 기본적인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앞서 중국으로부터 방중 요청을 받은 데 대해 여당 자민당에서는 외무상이 중국에 갈 경우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야시 외무상은 25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에선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수아이가 중국 전 부총리 장가오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후 신변 안전이 불확실해진 것도 국제사회의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심각한 전력난에 못 이겨 호주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년 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죠.
24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신문 연합조보는 중국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호주 석탄 279만 톤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부분 발전용 석탄으로 이 중 77만 8천 톤은 제철용 원료탄입니다. 이번에 수입한 물량은 통관되지 않은 채 중국 항구에 묶여있던 물량이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의 1년 만인데요.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을 두고 중국을 조사해야 한다며 미국 편에 서자 중국은 석탄을 비롯해 와인, 랍스터 등 다양한 제품 수입을 제한했죠. 그러나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석탄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곧 전력난으로 이어져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규제한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전력난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물론 알루미늄 재련소에서 섬유 공장, 대두 가공 공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장의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일반 가정도 예외는 아닌데요. 북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삼성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며 길거리에 가로등과 신호등도 꺼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중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발전용 석탄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석탄 생산량은 9월 3억 3,410만 톤보다 2,299만 톤, 6.88% 증대했습니다. 생산량은 최소한 2015년 3월 이래 가장 많았죠. 하지만 중국의 전력난은 해소되지 못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겨울철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노천 탄광의 조업이 제한을 받고 수송 등 물류도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본보기를 보이려던 중국의 신보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되돌아와 자국에 피해만 입힌 것이죠. 반면 호주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일본과 유럽 등으로 수출로를 다변화하며 중국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여론이 뒤숭숭해지자 중국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는데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이죠. 그러나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며 호주산 석탄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올해 초 톤당 80달러에서 최근 2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주를 때리려다 이익만 더 늘려준 꼴이 됐죠.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 줄세우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두 나라 모두 최대 교역지로 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하소연했는데요. 미국과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는 식의 국내외 보도가 나오면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요즘처럼 G2 갈등이 첨예한 때 이런 연락을 받으면 행여 그룹 전체에 불똥이라도 튈까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또 지난 20일에는 한미 경제 관련 만남도 있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주한미국 대사관 등이 공동으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 및 한미 재계대표단 간 만남을 주관했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양국 간 상호 윈윈의 산업협력 및 향후 원만한 통상 이슈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계 강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일정이 조율됐던 점, G2 갈등이 지속 중인 와중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점을 들어 참석 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입니다. 리셉션 개최 전 한 기업 관계자는 혹여라도 중국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을까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며 사장, 임원 등 어떤 급의 관계자가 참석해야 하는지도 기업별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리셉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점점 이제 최첨단 장비들이 막 생기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좀 많아요. 근데 날씨가 상당히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밤에는 이제 또 영하로 내려간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SK 오후반에 참여해주신 우리 용사님들, 또 오전반과 오후반 함께해주신 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늘 위험과 보복과 음해와 공격과 테러까지 각오를 하시고 SK, LG에 투쟁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겁없는 용사님들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국민의례를 하고 오늘 140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대화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국민을 하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4절까지 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괴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음은 피와 목숨으로 이 귀한 경제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시고 헌신하시며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 선열, 호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 여사님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종북, 간첩, 별의별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반역, 부역, 변절, 매국 세력들이 거리거리를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빨갱이 짓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정신을 국민교육 현장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투철한 반공산주의와 자유민주정신, 반공민주정신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젊으셨을 때 앞만 바라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자식들 잘 크고 대한민국 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 구호영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다같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고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정신으로 지금의 찬란한 경제강국, 전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놀란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개돼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정말 우파가 써야 될 표현이 자주적인 겁니다. 좌파들이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주권을 중공이나 북계에게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주적인 정신과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주권을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게 다시 한번 국민교육 현장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에 되살려 안고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장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능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더럽힌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정부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의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결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야,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깔깔하네요. 목이 참 중공은 도움이 안 돼. 중공 자, 여러분, 오늘 LGU 플러스에서 이재수 장군님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3주기 추모를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모두 우파단체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이재수 장군님 잊지 않겠다고 추모하겠다고 이랬었죠. 그러나 그것도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이재수 장군님 추모 행사를 참여했거나 이재수 장군님 돌아가신 걸 억울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추모 집회를 열었던 단체와 집회들이 지금 이재수 장군님을 죽게 만든 윤석열을 빠는 자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 2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이완용이도 1, 2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는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요, 놀랍습니다. 사기 탄핵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 정도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광화문에서 나올 정도예요. 제가 행사 준비할 때 K파티 토요일 4, 5시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정보나 이야기들을 하고 가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대요. 이재수 장군님 지금 추모도 잊어버렸고, 그 추모하던 단체가 윤석열 두 손 들고 만세하는
연사도 세웠고, 어디야, 동화면세점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제정신입니까 지금?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재수 기무사령관님은 3년 전인 2월 2018년 오늘 12월 7일 수사를 받으러 가셨고, 또 수갑을 찬 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셨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압박과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 그리고 부하들까지 피해볼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고 가겠다 해서 아까운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령 세력들, 국계를 널리 이롭게 하는 종국 정권과 맞서서 끝까지 장군의 기계를 보여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이재수 장군님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는 그분의 나라 사랑 정신, 국가안보, 투철한 반공 정신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수 장군님을 추모하면서 울던 사람들,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1,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명단 차곡차곡 쌓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대중 척결 청년께서 낮 LGU 플러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모레 12월 9일은 안타까운 날이죠. 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날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3월 10일 헌재 판결 이후로 가두고 구속시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을 했죠. 내란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12월 9일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기각을 외치던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만세, 윤석열 대한충, 대깨윤들이 돼가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이 지금 판을 만들어가고 있죠. 어떤 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선거판을 지가 끝까지 지어가려고 그래요. 문재인이요, 사전투표나 심지어는 온라인 투표까지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중공패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5,000명, 6,000명, 7,000명도 만드는 거 식은 죽먹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1월, 2월부터 군부를 떼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재명이 관련해서 어릴 때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파에서 나왔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정권이죠. 그리고 정보기관이죠. 수사기록이겠죠. 그걸 제일 잘하는 거는 문재인과 검찰입니다. 어릴 때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누가 소년원에 갔다면 소년원에서는 구치소나 형무소 말고 소년원에서는 본인 말고는 범죄 조회를 하지 않고 기록이 사라진다 그래요. 전 누군가는 말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어릴 때 소년원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소년원 갔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본인,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수사기록을 나중에 조회하면 알겠지. 그러면 어디서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알 수 있다. 그럼 어떻다? 흘렸겠지. 그리고 대선 후보가 나왔다는 좌우의 인간들 모두가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한 범죄 집단 가족이거나 또는 범죄를 어릴 때부터 저질러가지고 지금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의혹이 있는 자입니다. 맞죠? 둘 다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장모가, 여러분 또는 여자분이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은행 잔고를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걸로 잔고 증명을 사기쳤다면 그게 여러분들 실망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중범죄행인데. 그리고 요양병원을 투자를 했는지 인수를 했는지 실소유주인지는 모르지만
요양급여를 타먹고 국가 세금이지요. 요양급여라는 게. 그리고 구속이 됐어. 그리고 1심에서 의정부 지법에서 실형을 받았고 이제 2심 3심 가겠죠. 그런 자가 윤석열의 장모예요. 그 장모의 딸은요, 지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알려지고 난 후에 전후로 협찬서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돈이 막 들어왔대요. 그거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난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제일 큰 부분이라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서 공수처 차장이란 놈이 그래 말했다며.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는 경제범죄지만 윤석열이 대검, 사찰,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중범죄라고. 그러면 공수처가 어쩌겠어요? 문재인의 공수처가 윤석열을 기소할 거다. 공수처 차장이 그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속마음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 슬슬 나오고 있고, 이낙연이나 김동연이나 지금 유시민이나 실실 웃고 있대요. 왜? 이재명이 갖고는 사실상 본선에서 위험하고 안 될 것 같거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가 암시를 한번 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지 죄를 지가 알거든. 법대로 처리했다고. 그 법이 내란 불법이면, 그 법이 반란 위법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끌어내려가지고 동조했잖아요. 내란죄로 구속시켰잖아요. 내란범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9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바로 이승복 어르신이라 해야 되나? 이승복님께서, 이승복 선생님이랍시다. 정말 안타깝게 방공열사지요. 이승복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1968년 12월 9일이고 9살이었던 초등학교 2학년의 이승복 선생님께서 울진 삼척 공비 아시죠? 무장공비 사건. 울진 삼척을 통해 침투한 북한 난파공작원 공비에 의해 그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살해를 당했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로 유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승복 선생님의 생일이었다는 거. 내일 모레 12월 9일이. 자, 그래서 12월 7일 오늘 이재수 장군님을 추모하고, 또 내일 모레 이승복 우리 선생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묵념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나라를 위하다가 반공산주의를 외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던 이재수 장군님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다가 우리에게 정말 평생의 교훈을 남겨준 이승복 선생님을 위한 묵념 그리고 믿음의 분들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과 기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안타깝게 그 귀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이재수 장군님과 굳게 공산당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라고 외치며 정말 난도질을 당한 이승복 어린이까지, 선생님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기에 그분들의 귀한 애국정신, 반공정신을 이어가고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이 적화되고 중공에 속국화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3.4%의 소금이 돼서 자유대한민국을 한번 받아와 정말 자유우파라는 물결을 썩지 않게 지금 반역, 부역, 배신자들과 함께 히히덕거리면서 캠프 주변에 얼쩡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서 무죄석방 울다가 지금은 윤만세를 외치며 우는 그런 자들 정말 벌받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면 기도를 하시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웨이가 참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좀 깔고 할게요. 화웨이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의해서 5G 반도체 수입 금지,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스마트폰 반도체, 고품질 반도체, 초고밀도 반도체 모두 화웨이가 수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해서 버려야 됐죠. 그러면서 아너라는 브랜드를 차명으로 뒤에서 중공이 다시 받아가 관리를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중공이 다시 꼼수를 쓰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화웨이 통신 장비가 반도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1등을 점유하고 싼값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에 막 뿌리던 화웨이 장비, 통신 장비, 지금 SK에도 4G가 들어가 있고 LG U+는 4G와 5G가 들어가 있고 KT에는 4G가 화웨이 장비로 중공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싼값에 전 세계에 화웨이 장비를 뿌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반도체 공급 중단을 개시하고 나니까 화웨이가 남은 재고 반도체가 다 사라지고 이제 통신 장비도 새로 만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 9월부터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고 나니까 화웨이가 중공과 머리를 써서 인민군과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화웨이 자체 폰에 기린이라는 OS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는 OS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죠. 그게 구글에서 만든 오퍼레이트 시스템이라서 OS라고 하고, 구글이 이제 미국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폰에 제대로 된 기술 이런 것들을 중공에게 못쓰게 하니까 기린이라는 OS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고 그걸로 칩을 만들고 반도체 시스템을 뿌리는데, 그 기린 OS를 외부에다가 네, 됐습니다. 자, 기린 OS를 떼서 편법 꼼수지요. 외부에다가 업체에다가 넘겨주고 그 외부의 중공의 위장업체가 TSMC에 오더를 해서 그 칩에다가 최신형 반도체와 시스템을 갖추고 난 부품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화웨이가 사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꼼수, 우리가 봐도 정말 본눈에 보이는 잔머리를, 머리털 대머리 될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미국 이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사면 초과지요. 왜? 화웨이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고폰, 중고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삼성과 뭐 여러 우리 LG와 합쳤다고 할 정도의 규모의 중공에서 자랑하는 화웨이가 이제는 중고폰 매매까지 하고 거래까지 하는 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중고차 거래를 이제 막 우리나라는 하는데 중고폰을 거래하고 막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삼성이 중고폰을 장사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그게 뭐냐? 화웨이가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고 망하려고 한다. 화웨이가 지금 전기차에 손을 댄다는데 댈 때마다 잠깐 반짝했다가 중공 정부가 안 밀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다. 또 사라졌다. 게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큰일 날 일이 많이 일어났죠. 위구르 탄압, 위구르 인종 청소에 대한 국제 전범들이 해야 될 전범재판소로 가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중범죄를 시진핑의 지시 아래 중공 공산당이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위구르에 한족 30만 명을 더 추가로 내년까지 배치하고 자식을 놓게 하고 해서 위구르족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요 계획 문건이 발각이 되었고 독일의 학자가 발표를 했죠. 분석을 해서.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앞두고 테니스 선수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를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심지어 누구는 인체의 신비전 장기적 출이돼서 죽었을 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중공은 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게다가 스위스에서 이번 달에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중공 폐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와, 뭔지 진짜 목이 깔깔하네. 취소가 됐는데 이게 중공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중공은 사면 초과다, 팔면 초과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을 둘러싼 암살 시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투르키스탄 연합이 투르크 국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국가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프간하고 와킨 페랑 쪽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가 있다 그러죠. 테러를 시작할 것이라는 말이 있고 동계올림픽 앞두고 폭탄 테러를 한다는 말도 지금 벌써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미크론이 지금 퍼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이걸 가지고 독재를 방역을 더 쪼고 있죠. 5,000명 확진자는 제가 2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흐름대로 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대신에 확진이 많이 되고 전파력이 많아지면 사람들로부터 몸에서 빨리 옮기고 하기 때문에 치사율은 낮아집니다. 치명률. 그래서 마지막 단계다. 옛날에 유럽의 독감 있죠. 돼지 독감인가? 스페인 독감. 그것도 마찬가지의 패턴을 가고 있다고 전 세계 의학자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은경이란 미친 것과 문재인은, 김부겸이는 국민들을 이거 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또 쪼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이가 뭐랬어요? 처음에 기억 안 나요? 백신 한 번만 맞으면 중공폐렴 100% 안 걸린다는 말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놓고 최근에 뭐랬습니까? 중공폐렴은 3차까지 맞아도 위험하다. 3차는 부스트샷은 선택하고 필수란 말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이들까지 다 반강제로 맞춘다고 이 위헌적인 정은경이는요 정권 바뀌고 구속돼야 됩니다. 김부겸이 마찬가지고 이낙연이 마찬가지고 정세균이 마찬가지고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 목숨을 죽게 하고 국민들이 안 죽어도 되고 안 다쳐도 되는데 그렇게 만든 역적들, 살인마들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지. 우리 국민들 죽게 만들면은 여러분 제일 큰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험하고 어지럽게 만들면
제일 큰 벌 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은요, UAE로 가가지고 국위 선양한다고 통신 화웨이 장비 교체하고 삼성 걸로 바꾸려고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시크린가 하는 업체 이번에 선정돼가지고 대리점 지사까지 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성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SK랑 LG랑 KT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 장비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힘들게 만들고 한 달에 준공에 의해서 대한민국 SK, LG, KT 통신망을 통해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해킹이 준공으로부터 심각한 범죄 수준의 피해와 공격을 일으키는 유효한 범죄가 한 달에 평균 1200건이 들어온다. 그게 어디서 들어온다? 통신 3사에서 들어온다. 이 통신 3사의 장비들은 반 이상이 뭐가 잡혀있다? 화웨이 장비가 4G에서 잡혀있다. LG우폰에서는 5G에서도 잡혀있다. 그러면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국가안전법에 따라서 다 하는 화웨이가 해킹에 대해서 인민군의 해킹, 반상대국 적국의 정보, 귀한 자산, 군사기밀, 대기업의 첨단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 독재들은 범죄짓 안 저지릅니까? 그렇게 해서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선거에도 관여를 하고 우리 개인의 사생활도 이번에 700개 아파트들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월패드에서 여러분들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 거실의 모든 장면, 별의별 모습과 행위들이 다 찍혔다고 하죠.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제대로 대책도 못 만들고 있어요. 통신 3사 요금은 잘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이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도 안 하고 있어요. 중공 장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자들은 또 삼성전자 5G는 또 안 쓰려고 그래. 왜? 컴플렉스가 있나봐요, 삼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시기 질투 많은 거 알지요? 배 아픈 거 많은 거 알지요? 삼성이 잘 나가니까 삼성 장비 쓰기 싫은 거예요. 정말 나쁜 놀부 심부 아닙니까? 놀부가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똥물 바가지 터지고 도깨비한테 두드리 맞는 옛날 전래동화 있죠? 그렇게 SK나 LG나 KT도 삼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우리 우파에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이나 아스팔트 현장에서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똥물 바가지 쳐맞는다. 도깨비한테 전래동화에서 혼나듯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착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SK, LG, KT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안보와 통신주권과 외부에서의 선거 개입,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이번 대선에 의외로 국가정보원의 애국정보관이 그랬나봐. 국가정보원에서 뭐랬습니까? 중공과 북계로 추정되는 곳에서 특정 국가, 그죠? 대규모의 부정선거 개입이나 해킹 공격이, 외부 공격이 선거 때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이미 국정원에서 예고했다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투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와 개노릇을 이 화웨이 장비만 교체가 돼도 국계에서 들어오는 해킹 공격, 사이버 범죄 공격이 확 줄어들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개인 피해, 스미싱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경제 범죄 피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이익과 공격과 피해를 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는 이런 것들도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럼에도 SK, LG, KT는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지 않고 있어요. 왜? 문재인이 백이 있거든. 문재인이가 가만히 있고 중공 눈치를 보니까 SK하고 LG하고 KT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교체 안 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은 날아간 것과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LG U+가 4G와 5G가
화웨이 장비가 다 빠져나가고 KT와 SK가 4G 장비가 화웨이 거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는 힘차게 투쟁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쳐야지 최소한 새로운 5G 화웨이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최대한으로는 이자들이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여론이 되어서 조금은 더 빨리 교체가 될 것이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도 노조가 안 왔네, 그죠? 노조가 없어. 노조와 우리 우판에서도 포기하고 중단하는 자들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안 돼요. 하다가 안 돼. 왜? 박정희 대통령이 뭐랬습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제 노조 안 보이잖아요, 지금 봐요. 우리한테 3주 교육받고 노조가 없어졌다니까요, 지금. 아예 안 와요, 이제. 그리고 우파 내에서도 자칭 우파라고 윤만세족들, 박 대통령님 만세하고 박 대통령님 보고 울다가 윤만세하는 족들, 이재수 장군님 눈물 흘리면서 이재수 장군님 죽게 한 놈들 가만히 안 둔다고 외치다가 윤만세 윤빠는 인간들 전부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질되지 말고 애국의 투쟁을 하다가 안 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주 소수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킵니다. 아주 소수의 국민들이 자유우파를 지켜내요. 바로 여러분들과 유튜브 대표님들과 우리 함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노래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천 명을 중공 초기 입국 금지를 하자마자 4,000명 가까이 죽게 만든 살인마 역적 문재인, 백신을 제대로 맞춤형으로 맞췄더라면 죽지 않아도 될 우리 국민들, 그리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 우리 국민들을 1,500명 이상 죽게 만들고 수십만 명이 후유증을 잊게 만든 살인마 매국노 역적 문재인, 멜리 북계로 이렇게 하고 중공의 신하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실망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떨어뜨리고 망하게 만든 역적 문재인은 구속돼야 됩니다. 매국노 살인마 역적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게다가 중공 공산당의 앞잡이 인민군의 개노릇을 화웨이 장비, 그를 통해서 아파트가 해킹당하고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지고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1200건을 매달 받게 되는 그런 중공의 화웨이 장비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반친중 종중 매국 기업 SK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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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 개노릇을 하는 화웨이 장비를 지금도 사용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신주권을 중공에게 갖다 바치려는 매국 기업 SK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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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는 LG, LTE와 4G 백본망 장비에서 즉각 중공의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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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마스크 안 쓰니까 어우, 미세먼지가 깔깔해요 지금 코까지. 와. 자, 이제 문재인 윤석열을 구속해 노래를 부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외칩시다. 갑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수천 명 죽게 만들고 중공 공산당과 인민군의 앞잡이 개노릇을 하는 매국노 살인마 문재인과 역적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속해! 문재인
윤석열을 구속해 대한민국 무릎에 문재인과 윤석열을 구속 체포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체포해 지금 당장 체포해 문재인은 중공간첩 너 고소다 중공간첩 고소라 대한민국을 중공석국처럼 공산국가 만들려는 문재인 내국내 문재인을 구속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구속해 대한민국 우파정권 불화빠른 문재인과 윤석열을 체포해 윤석열을 반역죄로 체포해 지금 당장 사형해 오늘 이재수 장군님을 죽게 만든 사기 탄핵 박 대통령님 구속의 주범 윤석열이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깜방의 역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문재인도 깜방 가서 사형당하자. 구속해 문재인은 중공간첩 고소라 중공간첩 고소라 대한민국을 중공체제처럼 공산국가 만들려는 문재인 내국내 문재인을 사형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대한민국 우파정권 돌아따른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지금 당장 사형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대한민국 무너뜨린 반역죄들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문재인과 윤석열을 사형해 지금 당장 사형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자, 지금 젊은 층들 잘 보십시오. 20대 30대가 여론조사에서 90%는 투표를 하겠다 하지만 뭐랍니까? 뽑을 사람이 아직도 안 정했다. 60%. 그 60%가 언제든 후보도 바꿀 수 있다까지 말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 20대 30대 제일 높고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도 20대 30대가 제일 높아요. 이번 대선은 20대 30대가 움직이고 거의 유권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그걸 아무도 확보하지 못했고 윤석열과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3분의 1의 인구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젊은 청년들이 이재명과 윤석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만든 이 방역 독재 선거판, 언제라도 문재인이 유리한 온라인 투표나 우편 투표를 늘릴 수도 있고 사전 투표를 상당히 늘릴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심하면 대선판을 연기시킬 수도 있고 후보자를 이재명에서 딴 놈으로 교체시킬 수도 있다. 그게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다.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안이 있냐 뭐가 있냐, 대안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1월 2월까지 여러분들이 후보가 아니면 가만히 조용히 선동하지 말고 흑역사 만들 짓 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묵묵히 투표로 가서 투표로 가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중에 윤만세족들이 협박을 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요새 조용하대요. 아세요? 요새 광화문에서 윤만세족들, 박 대통령님을 울다가 윤만세족 하는 명단 작성하고 있다니까 조용해졌어. 완전 조용해졌어요. 지금 째려보는 거 없어졌어요. 눈치 보고 지나가. 자기 혹시 눈 마주치면 이름 적을까봐.
그게 비열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도 윤만세력들, 대깨윤들, 대깨충들 거만하게 까불어서 그런 겁니다. 왜 강요를 해요? 투표권은 각자 한 명씩 한 표가 다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폭 깡패같이 검찰 수사하듯이 강제하듯이 투표해라? 미쳤습니까? 누가 해요? 더 안 하지. 그게 지금 2030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찌제명도 못 찍겠고 열받아서 윤석열이는 더 못 찍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가. 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크고 작은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역할을 우리가 오버하지 말고 인간을 바라보고 물욕에 탐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육성으로 시작하고 유튜브 대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 가슴속에 울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일단 영원입니다. 자, 오늘도 5번에 변함없이 와주신 국개본을 대표해서 국개본TV 2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 검색에서 국개본TV 2 서 대표님 국개본TV 2 맞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대표님 추운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고 관리하시고요. 건강 관리하시라고요, 늘. 네. 다음에 오시면 아스피린 프로텍트 드릴게요. 자, 다음 옆에 계신 분, 지금 여성 혼자네요, 그죠? 새벽종을 열어 대비로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자유종 아니죠? 새벽종 맞죠? 복귀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검색 다 새벽종 울려라. 지금 K파티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검색해주세요. 국개본TV 2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나오셔서 새벽종 울려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리 운영자님들 새벽종 국개본TV 2 링크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종 울려라 링크 실시간 채팅글로 올려주십시오. 자, 자유의 종도 세컨 채널입니다. 맞죠? 자유의 종과 새벽종 울려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멈추어라 싸워라. 아, 이승만 대통령님 목소리들이 힘나네. 자, 그 옆에 태극기가 탐나는 노스페이스 패딩 두꺼운 거 백년대기 TV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백년대기 TV 유튜브 검색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운영자님들 채팅 링크에 백년대기 TV 구독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링크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구독자가 느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년대기 TV2 세컨 채널입니다. 비상용 채널인데 백 대표님 이제 비상 채널 안 만드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새로 생길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자, 백년대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오늘 디지털 패딩 군복 패딩 너무 멋있습니다. 백이삭TV의 백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백목사님 복장도 너무 멋있으시고 인물도 너무 좋으시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 자, 우리 운영자님들 채팅 링크 창 올려주세요. 백이삭TV 링크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석TV 구독과 좋아요 링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목사님, 그 제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애니멀 튜브 아시죠? 동물의 세계. 거기 그 채널 추천에도 올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백이삭TV요.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채널이 2개가 됐어요. 우리 정지훈 동지 빵빵해져서 새청단 정지훈 TV, K파티 정지훈 TV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정지훈 TV, 새청단 K파티 유튜브 검색 링크 우리 운영자님 올려주시고요. 예, 이제 정지훈 동지 5년간 K파티 수고해주신 선물로 빵빵한 채널이 등장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화웨이팀의 리더, 정말 대한민국 민생 치안을 위해서 34년을 봉사하시고 또 이 불의의 열정에 불의를 못 참고 나와주신 박싱 현장방송도 부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멋있으세요. 아주 멋있으세요. 자, 박싱 현장방송 링크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운영자님들 박싱 현장방송 유튜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해천TV 세컨 채널입니다. 해천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중동에 겁먹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유튜브 대표님들과 또 이 퇴근 시간 일하면서 눈팅 귀팅 또는 자영업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들으시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애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각 채널의 운영자님들 관리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 230차 토요일 광화문에서 뵙도록 하고요. 예, 반가운 모습으로 또 목요일 이용원 유승수의 자유임시정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유임시정부를 너무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그 아주 구독자가 많다는 유튜브 채널들이 배경도 따라해, 제가 말하는 용어들도 다 써. 뭐 감사하죠. 저야 뭐.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반가운 모습으로 늘 요즘 추운 날씨입니다. 특히 중공폐렴 독감처럼 약해졌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방역당국으로부터 여러분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안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곳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어 바보같이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음 하나 갖고 손을 들어 밤새 상속받아 부르짖던 맹렬한 기